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그 이제 방금 얘기했던 전쟁 이야기하고도 연관되기는 하는데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어떻게 나온지 발표하느냐. 오늘 밤에도 발표하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될지 0.75로 될지 뭐 0.5로 될지 아니면 1%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출렁이잖아요. 이런 주식시장과의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또 이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전문가시니까. 기초적인데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리에 관한 효과, 영향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금리가 2%인데 상가가 강남에 상가 수익률이 최근에 이제 그 가격이 빠지기 전에 그냥 뭐 2, 3년 전에 상가 수익률이 한 1.7% 나왔어요. 저는 강남에 상가가 없는데 네네. 우리 고객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2.5%라고. 자, 2.5%인데 금리가 1%예요. 1%. 그러면 2.5%가 괜찮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그러면 금리가 1%인데 2.5%. 그래서 이 건물에서 상가에서 연 2,5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2,5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2.5%예요. 그러면 이 상가의 가격은 10억이겠죠. 10억이니까 2.5% 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러면 이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2,5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거 팔아가지고 1% 은행 예금에 넣어놓을까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근데 1% 예금만 넣어놓던 사람들은 아 이거 뭐야 이거 세금 떼고 하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2.5%짜리 정도 상가를 사볼까 이 생각하겠죠. 그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5%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상가가 있다 치자고요. 우와 5%야 저기는? 그러면 5%대 10억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사죠. 네, 그렇죠. 무조건 사니까 5% 5천만 원이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만약에 갖고 네. 있다면 네. 이제 전무님 그 10억 제가 드렸다니까 파세요 하면 아니야 나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어디 1% 예금 넣을 때도 돈 넣을 데가 없어. 네, 어떻게 이걸 샀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전무님 15억 드릴 테니까 어떠세요? 이런 물어보겠죠. 15억인데 2,500이니까 아 그래도 좀 수익률이 애매하네. 근데 20억 준대요. 20억 주는데 아까 우리가 5%를 했죠. 5천이라 했죠. 네. 20%인데 그 20억. 네, 20억. 20억이 되면 이게 5%가 아니라 2.5%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이. 그러면 20억인데 그래?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이게 상가가 갑자기 이렇게 노령화되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플랫폼인 기업들이 전자상거래가 되고 전부 다 이제 배달시켜 먹고 그러면 우리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옆에 공실률이 많아지고 야 이거 상가가 계속 낡으면 또 수리도 해줘야 되고 야 그러면 이번 기회에 팔자 그러면서 20억에 파는 거예요. 네네. 자 파는데 금리가 요즘 얼마죠? 엄청나죠. 금리가 요즘 4.5% 네네네. 뭐 6.5%도 나와요. 네,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리가 이제 5%가 됐어요 지금. 네. 5%? 근데 20억에 지금 상가가 2.5% 나오잖아요 수익률이. 네. 그러면 빨리 팔아서 5% 예금 넣는 게 낫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1년짜리 예금이면 들어가기 애매한데 지금 얼마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갔죠. 우리나라 뭐 10년물도 4.8%. 그러면 10년 동안 4.8% 받는다 치자고요. 네네. 아이고 그 골치 아프게 무슨 상가를 해. 그냥 상가 팔고 그렇지. 10년물 국채 금리 사자. 그러니까 나올만 할 정도예요 지금. 나올만 하죠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자 지금은 20억이 됐기 때문에 상가 수익률이 2.5%가 됐죠. 네. 20억인데 5천만 원 받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우리 힐링 여행자님한테 네네. 선생님 제가 전에 네. 선생님 이거 20억짜리 5천만 원 나오는 건데 선생님 이거 혹시 사시겠어요? 하면 선생님이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은행 10년물 국채 살 거야 이러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좀 깎아서 17억에 드릴게요. 17억? 17억도 비싸죠. 15, 10억. 10억을 하면 5천만 원을 받으니까 5%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가를 20억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그러면 10억은 어떠세요? 10억. 이러면 10억 5천만 원. 금리는 나중에 떨어질 것도 같은데 막 이래 좀 계산을 하게 되죠. 네네. 예,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죠? 주식이 되게 단순한 원리네요. 그죠? 애플이 내년에 지금 애플의 가격을 얼마 올리고 해도 네. 어느 정도 수익 비용도 같이 증가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벌지 대충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야 금리가 5%야? 그러면 똑같아요. 이게 상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네.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네. 마이너스 50% 났잖아요. 저도 최근에. 좀 처음 생각도 못했어요. 웬만한 기업들 다 50%예요. 엄청 그죠? 바겐세일이긴 한데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 엔비디아는 예상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근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완전 초대장 전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네. 뭐 테슬라도 또 50% 빠졌어요. 그렇죠. 테슬라도요. 반 빠졌죠.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에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금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만 떨어지면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오면 과거의 역사에 보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는 무조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경기 침체를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경기 침체 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겠죠. 예,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는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게 구조적 이 심각한 아까 닷컴버블이 망가질 때처럼 네. 그렇게 심각하게 경제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면 처음에 금리가 떨어져도 금리를 낮춰주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네, 금리를 낮춰주는데도 저 상가에 임차인이 아예 안 생길 수가 있는데 20억짜리를 10억으로 낮춰준다고 해서 사겠어요? 아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들어올 건데 그렇죠? 네네. 그 5천만 원을 낼 사람 임차인이 없을 건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도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또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아까 전쟁을 따져보듯이 네네, 맞아요. 옛날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자꾸만 이렇게 조각을 퍼즐을 맞춰보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그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쉬운 게 금리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저같이 주식 잘 모르는 사람도요. 금리 얼마 오른데 하면 뚝 떨어지더라고요. 금리 얼마큼만밖에 안 오른데 하면 또 쭉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금리만 잘 파악하고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유, 네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거기에 약간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타이밍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하는 그 타임을 사는 거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성장하는 타임이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익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 얼마나 돈을 성장이에요. 벌 수 있느냐. 옛날에는 전망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IMF 있기 전에는 기업들이 사이즈 경쟁을 했어요. 네. 막 부채를 땡겨서 우리가 무슨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도 있고 잔뜩 사이즈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벤처기업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익을 늘릴 건데 네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이즈 경쟁을 했던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이익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건데 요 타임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 현금의 가치가 그죠? 이자가 10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물가 상승이. 네, 네. 물가 상승이 100%라고 하면 지금 만 원이 당장 내년 되면 2만 원이고 내후년 되면 또 4만 원이고 4만, 네. 그게 결국은 똑같은 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 이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치가 확 달라져요. 자, 만 원, 2만 원, 4만 원을 버는데 네. 물가가 100% 증가하는 거는 이건 성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1%예요. 인플레이션이 1%예요. 1%인데 만 원, 2만 원, 4만 원 벌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의 현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네네.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뭐 할인율 하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좀 안 와닿을 수가 안 와닿을 수 있기 있는데 때문에 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예, 100%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 만 원, 2만 원, 4만 원이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지는 만 원짜리라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